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이번 주도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내리다 보니 봄의 정체를 느낄 수는 없죠. 다만 날씨는 뜨거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관세 협상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개선이 되고 또 뜨거운 랠리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음 주를 대응해야 될지 우리 국고처 사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영국과 관세 협상이 됐었죠. 그리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는데 트럼프가 80%로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수입 가격의 탄력성 때문에 그렇죠. 자, 탄력성이라는 건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수입 가격이 좀 높아지게 되면 수요는 많이 줄게 되겠죠. 이제 요걸 이제 수입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관세가 높아진다면 수요는 한 4 정도로 감소한다. 이제 요게 수입 가격의 탄력성인데 요걸 이제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한다. 그렇다면 수입 가격의 탄력성을 2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입이 한 5분의 4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인 무역 협상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거죠. 결국에는 트럼프가 145% 대중 관세를 때리나 80%로 낮추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수입 가격이 관세가 오르게 되면 1% 오르면 수입량은 4% 감소를 해서 상당히 좀 수입이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셀 더 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다음 주에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일단 금요일 날 양봉은 나왔어. 그렇다면 하루 이틀은 눌림목을 줄 것이다. 그 다음 행보를 잘 보자.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 120선 고지를 향해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60선을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은 박스권 등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요날 이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60선 전후로 해서 작은 박스권 등락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에는 일단 실적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물가지표를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CPI, PPI, 소매 판매 산업 생산까지 발표가 되는데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할까요? CPI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파월이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를 했었죠. 물가는 높고 경기는 침체되고 요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CPI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는데 CPI는 전월 대비해서 0.1%에서 0.3%로 좀 약간 늘어나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이제 CPI 흐름을 따라서 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중에서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가 1.5%에서 0%로 약간 줄어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다음 주에는 약간 물가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 그리고 소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미국 경제는 이제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게 안 좋아진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 본다면 다음 주에는 미 증시는 소폭 눌러주기도 하고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오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60일선 위에서 60일선을 축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은 등락이 나오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정도 후에는 어떤 단기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근데 한번 눌러줄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하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 증시가 금요일 날 잘 올라갔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 근데 우리 시장은 치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앞서고
눈앞에 두고 있죠. 항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적인 지수대에 올라가면 약간 눌림목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죠.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잘 치고 올라가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HBM 소유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순환매 흐름을 타고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5월 달에 금리 안 했으니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 같고, 조선주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조선업황은 계속 호황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이제 방산주들이 잘 치고 올라갔죠. 지금 수주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1년치 수주를 한꺼번에 받는 이런 이제 움직임도 나오는데, 관세 무풍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 관련주들이 대선 모멘텀을 받고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를 집중해야 될까요? 이번 주 집중할 섹터는 두 섹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그리고 방산 쪽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AI 일부 종목들은 이제 잘 치고 올라갔고 아직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AI 관련주 올라타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AI가 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의 요인을 보이는 것은 뭐 관세 우려감도 있지만 국가들이 이제 성장률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왜 성장률이 나오지가 않냐? 그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경기 침체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인구 전망을 좀 보시면 OECD 평균 대비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좀 더 가속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항상 그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 이게 이제 AI가 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리고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무엇일까요? 자, 그건 바로 중국 제조 2025 때문에 그래요. 중국 제조 2025가 뭐냐면 2025년까지 첨단 산업에서 자급자 종률을 80%, 70%까지 끌어올려 보자. 이게 이제 중국 제조 2025인데, 중국이 과거에는 이제 어떤 미국의 그 그늘 아래서 이제 잘 컸단 말이죠. 근데 달러를 많이 쌓고 또 해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첨단 산업 쪽을 노리면서 미국을 넘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빡친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의 진앙 위마우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거 아니에요, 1기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했더니 폼페이오가 이마우춘한테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중국 제조를 2025를 펼치면서 첨단 산업 쪽에 드랍을 걸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을 앞서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는 이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한 대 맞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분 쌓기가 바로 이제 어떤 무역 관계에서 항상 이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커나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국만 때리게 되면 왜 나만 때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우방국들을 결속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겠죠. 아무튼 AI 관련주들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요인이 하나 더 장착이 됐죠. 대선이죠. 일단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AI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이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바로 AI 쪽에 투자를 제대로 안 됐고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릴 정도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 주자들은 적극적으로 AI 전략을 펼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 산업에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패권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이 되면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비단 전 세계가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다가 최근에는 파키스탄, 인도 또 중동에서도 다시 휴전이 다시 멈추고 서로 이제 총을 쏴대고 있는데, 이런 대선, 기술, 인구, 국방 이런 네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AI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는 단지 챗 GPT, 저도 이제 최근에 챗 GPT 프로로 고용을 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제가 이제 학교 과제를 하거나 이럴 때 자주 활용을 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서 어떤 국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전략 산업이 될 것이고, 대선 주자들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가나 민간 공동으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한 2년 전에 AI 관련주들이 잘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AI 관련주들이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일단 대선 후보들의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AI 쪽에 드라이브로 걸릴 텐데,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이후에는 TV 토론에 대한 기대감이 하는데, TV 토론에서 어쨌든 AI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낼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후보가 100조 원을 투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규제도 좀 완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원격 의료 합법화도 추진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구 구조상으로 살펴보면 일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AI로 보완을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기존보다는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할 사람이 줄고 있어서 그 자리를 AI가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오, 그렇죠. 얼마나 올라갈지. 네.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면 콜센터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는 AI가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물류나 또 자율주행으로 농약 살포까지 하는 이런 흐름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입의 단계인데 앞으로 이게 가속화가 된다면 우리는 추산을 해보면 한 GDP 기준으로 해서 12% 이상의 AI로 인한 어떤 성장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에는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피부로 와닿겠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챗 GPT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최근까지는 별로 크게 효용이 없어서 안 썼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좀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는데, 좋아, 그러면 중국이 너무 AI 쪽에 앞서 나가니까 좋아, 그럼 엔비디아 칩 쓰지 마. 이렇게 이제 수출 제한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맞불을 놓게 되는 거죠. 이제 딥시크로 이제 맞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딥시크의 성능이 좀 뛰어나죠. 중국이 그 딥시크나 아니면 전기차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AI 군사적인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요걸 이제 가지고 K방산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증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방산주들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방 AI 쪽에 3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AI는 투자가 되고,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가까워지고
또 대선 이제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면 좀 더 AI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100조 투자하겠다, 규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드라이브를 걸리게 되는데 일단 이게 실행이 되든 실행이 되지 않든 일단 관련주들은 이제 모멘텀을 얻고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100조를 투자하게 되면 뭐 GPU로 5만 장 만들 수 있는 능력, 또 AI 특구를 확대한다. 이런 이제 그런 공약이 나올 것이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AI 관련주들이 잘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AI는 어떤 새로운 노동력을 제공해주면서 어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좋고 특히 이제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은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AI 쪽이 약간 약하긴 한데 지금 이쪽 부분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한국의 역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중간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등장을 미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서 수출을 통제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국내 부품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움직임은 우리는 중간 공급사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그동안 잘 안 올라갔던 AI 관련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챗 GPT나 이런 종목들이 위주로 올라갔다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 따라서 이런 방산이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이쪽에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AI가 무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아주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물 시간에 그 막 무한 증식하는 그게 아베마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정우 캐스터님께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AI가 방산 쪽이나 또는 기타 의료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AI의 무한 확장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럼 이제 국방 기술 쪽에 미국이나 중국이 수조 원을 투자하게 되고 세계 각국은 이제 한국의 방산 써보니까 K 방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 원형 로보틱스 이런 기업이 이제 방위산업 프로젝트에 참석하면서 관련주로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AI는 대선 테마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 그 자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올라탄 자는 가져갈 것이고 또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놓치지 않고 타야 되겠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라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AI 관련주들이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냐? 단지 뭐 K 방산에 대한 수요 또는 이 대선 레이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 일정 타임라인을 좀 보게 되면 일단 5월 중순부터는 AI 엑스포 코리아 2025가 열리게 되죠. 여기 이제 국내 AI 신기술들이 집중을 하죠.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이 마음 AI입니다. 그래서 마음 AI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조금 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5월 중순을 지나서 5월 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중국이 딥시크 R2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5월 말에 출시되는 그 딥시크 R2 모델이 좀 기존과는 어떤 게 다를지도 궁금하고 이거에 대한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질문해요. 두 개 너무 많은데. 알려주세요. 그럼 둘 다 알려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딥시크 R2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해킹 문제나 아니면 이제 여러 국가들의 어떤 언어로 표현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다국
능력이 강화되고 그다음 코딩 능력도 향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좀 더 광범위하게 펼쳐질 걸로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번 이용해 보자. 이제 무료니까 한번 이용해 보자.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 정보를 많이 해킹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범용성을 띌 개연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이종욱 캐스터님께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M 디바이스 관련 종목은 이제 새내기주단 말이죠. 새내기주들은 악성 매물이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가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M 디바이스를 이제 잘 보시면 좋은데 이 종목은 이제 AI 기반의 정밀 의료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 장비 그리고 또 방산 쪽으로도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중국 내 유통망이 탄탄해요. 그래서 현지 파트너십이 공고히 체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로 해서 중국의 AI 관련주로 인해서 딥시크 출시되기 전에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비바테크 이것도 이제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글로벌 어떤 행사기 때문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SK AI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되게 되고 이제 어떤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법 이런 이제 AI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아니면 통과가 되기 전에 이제 논의 과정에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격으로 관련주들이 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런 관련주죠. 저는 이제 인성 정보를 이제 눌림목에서 이번 주 연휴 끝나고 수요일 날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한 18%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AI 관련주들이 하나씩 두 개씩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달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숫자로 찍히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AI 관련주들이 호실적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책과 관련주를 이제 매핑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마음 AI나 원희홀딩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M 디바이스나 이런 종목들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딥시크 R2 출시되면 그 전에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쪽에 투자를 하는 원희홀딩스나 또는 SK AI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 있는 게 아니라 상승 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새롭게 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방산주들입니다. 자, 방산주들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산 대형주들, 중형주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정통적인 그 방산주라고 이끌어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고조가 되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이제 휴전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연속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이제 불씨가 약간 꺼진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고 또 갑자기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서 불이야. 제가 예전에 이제 고스톱 치면서 네가 피로 나네, 내가 광으로 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도리를 상대편에서 하면서 여기서 불이야 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칫 3차 대개제전으로 치닫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방산주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이제 치고 올라갈 때는 보면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될 때 요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방산주들은 지금 해외에서 로보컬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상당히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한국은 지금 한 2.8%, 2.4에서 2.8%. 그래서 세계 9위 정도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각종 이제 자료를 찾아봐도 아직은 2024년도 집계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아무튼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74% 2022년도까지는 74% 정도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50 정도 요거 돌파될 걸로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수출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K2 전차 너무 좋아요.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용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K2 전차나 또는 K9 자주포, 천궁2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많이 러브콜을 받고 있고 이제 다들 이제 미국을 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은 책임지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주 국방을 우리가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화약고예요. 예전에는 중동이 화약고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유럽, 중동, 또 아시아 이렇게 이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다음에 또 러시아는 또 전선을 확장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좀 더 깊어지고 있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대만 해협의 문제도 상당히 좀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제 요 분쟁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여러 분쟁의 배후에는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럼 중국의 의도는 과연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질문. 이제 기법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고수님이 되시더니 이제는 국제 정세까지 이제 파악을 하시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하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는 우리가 뭐 경제 상황이 좋네 아니면 실적이 좋네 이런 걸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시나리오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해서 이제 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이제 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근데 먼저 때린 게 파키스탄이었단 말이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냐? 이렇게 보면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관세 협상이잖아요.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또 미국의 시선을 지금 오롯이 이제 관세 협상에 있는데 전 세계를 하야코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 협상에서 보다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눈을 돌려서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야욕을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사실은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무기 좀 대주고 돈 좀 대주고 하면 어쨌든 중동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용병들은 돈을 받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몇 푼 지어주면 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약간은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쪽을 들쑤시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들쑤시는 게 뭐냐면 인도 파키스탄 문제인데 미국은 어떤 대리전 양상을 인도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도 땅이었는데 또 파키스탄에 넘어갔고 이 카슈미르 지역이 이 접경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근데 원래는 이제 인도였다가 파키스탄으로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인도로 넘어와가지고 서로 이제 반으로 쪼개놨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이 숟가락 하나를 더 얹습니다. 여기도 우리 접경이 아니냐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 서로 여기서는 진짜 재래식 전투가 일어났어요. 뭐 축창 들고 싸우고 진짜로 그랬어요. 총으로 싸우기보다는 왜냐하면
총으로 싸우면 이게 전선이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중국은 파키스탄에 무기를 대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전투기로 프랑스 나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걸 보면 파키스탄을 통해서 어떤 미국의 시선을 쏠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관세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를 통해서 대만을 침공을 해도 미국이 크게 도와주질 않겠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떤 영토 야획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한 행보가 남달라요. 그래서 북한이 요즘에 러시아에 그 파병을 하고 또 러시아와의 어떤 미로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또 도출할 수 있겠죠. 네, 그 목요일에 죄송합니다. 물을 한 잔 마셔요. 네, 그 목요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고 이러면서 좀 미국과의 그 비핵화 협상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그쵸.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 때문인지, 왜냐하면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좀 도발보다도 약간 무기 수출을 위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 네, 그것까지 그래서 연구를 궁금합니다. 해보셨네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북한이 상당히 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오히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건 미국의 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미국이 힘이 필요 있는 건 뭐냐? 자꾸 비핵화를 하라. 그리고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줄구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도와주는 게 러시아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핵을 가져야 된다. 핵은 포기할 수 없다. 근데 미국은 자꾸 핵을 포기하라고 하고,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잘 살게 해주겠다 요거잖아요. 근데 핵을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한테 그 파병을 하고 군사 전략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게 되면 러시아는 어때요? 첨단 무기를 북한한테 넘겨주고, 그다음 이제 지하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해 준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그대로 보유한 채 먹고서 할만 해주고, 또 무기 현대화, 첨단화 되게 되면 한국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흐름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잘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이제 스페코나 한일단주, 휴니드 뭐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하는 일을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퍼스텍이나 이런 것까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저런 종목도 좋지만 이런 이제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담아놨다가 조금만 담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됐을 때 그때 딱 샷시를 한다면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에 그 한국항공우주를 제시해드렸고,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바닥권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뭐 1000%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조선방사는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한 30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테마주들을 말씀드렸는데, 대선 전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에르코스가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움직였어요. 양봉 하나 만들어내는 정도. 그래서 한 저는 14% 챙겼는데, 아무튼 그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튀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은 이제 인벤티질의 큐라티스, 블루엠텍은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올릭스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올릭스는 별로 좀 좋지가 않고, 단기적인 흐름은 다음 주에는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D 파마텍 양봉운봉 만들고, 블루엠텍이 상한가를 때렸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래서 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RTO 1000% 올라갔다가 약간 눌림목을 줬고,
300% 올라갔다 지금 소폭 눌림목을 준 ABL 바이오 이런 걸 베팅해서 끌고 가고 이제 매일매일 한 돈 1,000만 원이나 이 정도 가지고 많이 물려 있거나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었으니까 5% 수익만 내보자. 그러면 한 달에 더블이다. 그럼 이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을 베팅하자.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투자자들이 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그래서 인성 정보를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해서 그 다음날 치고 올라갈 때 매도하면 이게 18%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항상 눌림목에서 사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차익실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에르코스는 생각보다는 좀 적게 움직였어요. 근데 다음 주에 더 세게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매수해서 급등 나올 때 팔면 14%는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는 이제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움직이면 약간의 갭상승을 동반해도 괜찮아요. 아침에 9시 6, 7분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당일날도 한 14, 5%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좀 바닥권에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20, 60 개폐전이 나오는데 사실 어느 날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소폭 눌림목을 줬는데 하루 있다가 상한가 때리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날은 무조건 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11시 반 넘어서 급등하니까 18,500원 이상에서 팔자고 했는데 딱 저 때가 꼭지가 됐네요. 보니까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형지 INC나 이런 정책 테마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새내기주들은 항상 강점을 가지니까 새내기주들이 움직이면 약간의 갭을 동반하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저것도 한 6, 7%씩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같은 날 금요일 날 이 삼농물산이 했는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1선에서 지지되고 상한가를 때려주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도 재밌는 매매가 되죠. 네, 네. 그 지난번 기법 강의 때도 눌림목을 주면 11선에서 지지된 다음에 이게 상승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맞게 본 건지 본 걸까요? 아주 잘 보셨어요. 정확하게 잘 보셨고 그걸 네. 잘 기억하셔서 저도 좀 뿌듯한데 이제는 뭐 하산해도 되겠는데 잘하셨고 11선에서 지지되고 올라가면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침에 4%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종목이 눌림목을 주면 11선에서 눌림목을 주죠. 그리고 이틀 연속 상한가했다. 이 종목도 11선에서 지지하니까 상한가를 때려줄 수 있다. 특히 30분 차트를 보면 이제 저 기법 중에서 20, 60 고구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횡보하는 녹색 60선을 20선이 데드골드하면서 고구마 모양의 어떤 이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20선에 안착해서 치고 올라가면 상한가를 때려주면 한 하루 이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을 한다면 며칠만 해도 뭐 5, 60%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그 상승 초기의 종목을 노리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는 크게 올라가고 새내기주로 공략하면 좋아요. 이것도 한 80%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는데 저진도. 그래서 새내기주들 그다음 이 방산주들이나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이런 종목들 올라가다 보면 뭐 엄청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런 종목을 사기 위해서 내 안 좋은 종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종목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종훈 캐스터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